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7장의 5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아미노 화학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아미노 화학 반응의 개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노암물. 우리가 앞쪽에서 아미노암물들을 다룰 때, 아미노암물의 주된 역할은 뭐였죠? 친액체나 염기였었어요. 왜? 그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빙호자산의 반응성이 꽤 컸기 때문에, 친액체로 쓰일 수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제 염기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질소 원자의 빙호자생이 어떤 원자들, 친전자성 원자나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쓰였었죠. 자, 그래서, 아미노 화학 반응은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빙호자산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되고요. 진행됩니다. 자, 전기음성도 차이로 인해서 빙호자산이 가지고 있는 이주기 원자 중 질소 원자가 염기성이나 친해성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산소 원자보다 강하죠. 그래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미노암물과 산소 원자를 포함하고는 알코올 화합물이다. 그런 걸 예로 들면은 보통 친해성도가 한 10,000배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만큼 질소 원자 쪽의 친해성도나 염기도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아민은 화학 반응 시 염기나 친액체로 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하면 산염기 반응을 하는 거고요. 염기로 쓰이는 거고, 자, 친액체로 쓰이게 되면 친전자성 원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치환된 형태 화합물을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염기나 친액체로 주로 쓴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염기로 쓰게 되는 경우에 이제 산염기 편형 반응을 좀 봐야 되는데, 자,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그걸 보는 건데, 당연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알고 있죠. 자, 반응 쪽의 산과 생성물 쪽의 짝산. 짝산은 NH2, 아미노아물이 산성 수소 원자를 받아서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짝산. 그 두 개의 pK 값을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pK 값이 더 높은 쪽으로, 왜? 거기가 더 약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 큰 쪽으로 진행이 된다. 자, 얘는 여기 마이너스 7이고 얘는 10.8이에요. 겁나 강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정반응이 무시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얘는 4.8이고 얘는 11이네. 얘도 아세틱 액시드잖아요. 아세틱 액시드. 산성 수소 원자, 산도가 꽤 크기 때문에 이것도 정반응이 무시하게 진행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아미노아물이 염기를 썼을 때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그 점은 기본적인 수준에서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염기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염기도. 이제 알키라민의 염기도인데, 사실, 알키라민끼리의 염기도를 비교하진 않아요. 알키라민의 염기도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이 차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얘기거든. 1차, 2차, 3차 아민의 차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문제로 잘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고려 대상이 많고, 이게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염기도를 비교하는 거는 아민 화합물과 아마이드 화합물과 그다음에 아닐 화합물, 그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지, 그냥 일반적인 알킬 아민의 염기도 이것들 자체를 비교하는 거, 그거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고, 얘는 뭐를 봐야 되냐면 상태에 따라서 기체 상태냐 아니면 용액 상태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기체 상태에서 염기도는 치환기의 유발 효과에서 결정이 돼요. 전자를 많이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을수록 질소 원자 쪽의 전자밀도가 높아지니까 염기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3차 아민으로 갈수록 염기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보통 이제 용액 상태에서 많이 보긴 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뭘 가지고 따지는 거냐면, 우리가 염기도를 비교할 때, 그럼 염기의 세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pKb라고 하는, 얘가 염기도 상수지, pK가 산도 상수니까, 염기도 상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비교하면 되는데, pKb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 그 pK 값을 알지 우리가 pKb 값을 알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기가 산과 반응을 했어. 그럼 이 염기가 H+를 받아서 뭐가 되죠? 짝산이 되지, 짝산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짝산의 산도를 비교하는 거야. 이 짝산의 산도 비교. 즉, 이 짝산이 예를 들어서 강산이다. 그럼 약산이 될 둘 중에 하나겠지? 강산이든 약산이든. 그러니까 강산이면은, 짝산이 강산이면 그거의 원래 염기는 뭐예요? 야염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짝산이 약산이면은 원래 염기는 뭐예요?
강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거야. 염기를 가지고 염기도 자체를 비교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로부터 생성된 짝사. 왜냐하면 짝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pKa 값을 가지고 있잖아. 산이니까. 그 pK 값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NH3 그거의 짝산이니까 그게 몇이야? pK 값이 9.3이고 얘는 1차 amin이네. 1차 amin의 짝산이 pK 값이 10.8이야. 그럼 뭐가 더 강산이에요? 얘가 pK 값이 더 낮으니까 얘가 더 강산이야. 그러면 이거의 염기는 뭐? 더 약염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염기도는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염기도 비교하는데 왜 pK 값을 가지고 따져요? 이렇게 비교하고 물어보시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이야. pK B값을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용액 상태에서는 이제 치환기의 유발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제 용매화 효과도 봐야 돼요. 용매화 효과. 근데 용매화 효과는 용매가 그거를 둘러싸서 안정화시켜주는 효과잖아요. 근데 이제 알킬기가 많아질수록 짝산의 용매화 효과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이제 그 점까지 좀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용액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용매화 효과랑 알킬기들의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이런 순서인 거야. 암모니아, 3차 아민, 1차 아민, 2차 아민 순으로 염기도가 증가한다. 이게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염기도 자체, 알키라민의 염기도 자체를 비교하는 거는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시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제로 내려면 용액 상태인지 뭐 기체 상태인지 이거를 좀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용액 상태에서 비교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차수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경향성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얘는 나올 수 있어요. 아리라민. 아리라민은 이제 방향적 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거죠. 아닐린 타입인 거예요. 아닐린 타입. 아닐린 타입은 저기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에 따라서 염기도가 달라지게 되죠. 전자를 많이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게 되면은 염기도가 증가가 돼요. 왜냐하면 질소원자 쪽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잖아. 방향적 고리 쪽으로부터 쭉 전자를 밀려가니까 이쪽 편에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있을수록 염기도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강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염기도를 비교할 때는 짝산을 가지고 비교해보면 얘가 가장 강염기니까 짝산은 뭐가 돼야 돼? 가장 약산이 되어있죠. pK 값이 제일 높습니다. 얘가 pK 값이 제일 낮죠. 왜? 전자를 끄는 기가 붙어있어. 그러면 질소원자 쪽으로 전자를 많이 땡겨가잖아. 얘가 가장 약염기가 되는 거야. 그럼 산은 뭐가 되는 거지? 가장 강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리라민의 염기도를 비교하는 거는 문제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아리라민 자체는 알키라민에 비해서 염기도가 작아요. 왜? 방향적 고리 쪽으로 전자가 그래도 꽤 쏠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편제화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비편제화. 그래서 알키라민의 경우에는 전자쌍이 질소 원자에 편제화되어 있어. 질소 원자에 딱 거기만 존재해요. 전자쌍이. 그래서 전자일도가 높아. 질소 원자에. 근데 아리라민 같은 경우, 이거는 아마이드도 똑같거든요. 아리라민이나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여기서는 이제 방향적 화합물, 그리고 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카보니 화합물 쪽으로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비편제화 되지. 비편제화. 그러니까 전자 밀도가 높아서 그 비공유전자쌍의 반응성이 커야 염기도가 큰 거잖아. 근데 넓은 원자 구역에 걸쳐서 펼쳐져 있다. 전자 밀도가 낮겠지. 그러면 그만큼 반응성이 약한 거고 약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라민은 알키라민에 비해서 염기도가 작다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아리라민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적 고리에 결합된 치환기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요.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전자 밀도가 높아지니까 염기도 증가한다. 오케이? 전자 끄는기가 붙어 있으면 염기도가 감소한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 없고, 그 다음에 치환기를 기준으로, NH2기를 기준으로 해서 전자를 밀어주는 기나 전자를 끌어주는 기가 각각 오쏘 위치나 파라 위치에 존재할 때 그 효과가 더 크다. 전자를 밀어주는 기가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어 있으면 NH2의 전자 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큰 거야. 뭐보다? 메타 위치에 붙어 있을 때보다. 그리고 전자 끄는 기가 오쏘 위치랑 파라 위치에 붙어 있으면 전자를 끄는 효과가 더 큰 거야. 뭐보다? 메타 위치에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그 점까지 기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아마이드는 염기도가 겁나게 작아요. 아마이드에 결합되어 있는 질소 원자는 거의 염기도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염기도 없다. 자, 아마이드는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전자쌍이 거의 카본을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당겨져 있기 때문에 알키라민, 아민에 비해서 염기도가 매우 작다.
그러니까 세 개를 비교해보면 뭐가 염기도가 제일 큰 거야? 알키라민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아닐린 타입인 방향족 아미노아물이 그 다음 큰 거고, 그 다음에 아마이드가 염기도가 제일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마이드 짝산의 pK 값이 -1이야. 무지무지하게 강산이거든요. 무지무지하게 강산해. 그러면 아마이드의 염기도가 뭐란 얘기야? 약염기란 얘기. 얘가 매우 강산이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아마이드에 산을 처리하잖아요. 그럼 질소 원자가 염기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붙어? 카본일 산소 원자에 가서 양성자 첨가가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거는 공명 안정화로도 설명할 수 있죠. 여기에 붙게 되면은 공명 안정화가 없어. 근데 여기 붙게 되면은 질소 원자가 전자를 밀어주면서 공명 안정화 효과를 가지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1장에서부터도 몇 번 나왔던 거니까 아마이드에 산 처리를 하면 어디 가서 붙는다? 산소 원자에 가서 붙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제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고, 요것도 이제 비교하는 걸로도 가끔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화합물들을 약염기부터 강염기 순으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지금 이제 아닐린 계열이잖아요. 이쪽에 벤젠고리에 NH2기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 아닐린 계열에서의 염기는 이쪽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데, 이쪽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벤젠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시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CO2, CH3기니까 여기 에스터예요, 뭐요? 에스터 전기예요. 카본액이니까 얘는 전형적인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수소고, 여기 OCH3기. 얘는 산소 원자의 비공정성을 가지고 전자를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OCH3기는 전형적인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입니다. 자, 벤젠고리에 전자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으면 이 전자 밀어주는 효과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죠. 반면에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전자를 벤젠고리 쪽으로 잡아당기고 그 효과가 여기 질소 원자까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제일 낮은 거, 약염기니까 제일 낮은 거는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1번, 2번, 3번 화합물이라고 나타내 보면 염기도가 가장 낮은 약염기 화합물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그리고 2번 화합물은 중간 정도의 염기도를 가질 거고, 전자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는 OCS3가 결합되는 건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제일 높겠죠. 그래서 3번 화합물이 가장 강염기가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B번을 보시면 여기는 사이클로헥실아민이고 아닐린이고 아닐린에 나이트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키라민이 아닐린보다 염기도가 큽니다. 여기 둘 다 아닐린이잖아요. 그래서 알키라민이 여기도 1번, 2번, 3번이라고 나타내보면 1번 화물의 염기도가 제일 커요. 그건 뭐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죠. 질소 원자의 비편제화 효과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2번과 3번을 비교해보면은 나이트로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벤젠고리 쪽으로 전자를 당겨가니까 이쪽에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도 많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약염기는 3번이 되고 중간이 2번이 될 것이고 가장 강염기가 1번이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화합물에 존재하는 질소 원자 중 염기도가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자, 염기도. 질소 원자가 염기로 쓰인다는 얘기는 비공전성을 가지고 다른 산성 수소 원자를 공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성의 반응성이 높거나 전자 밀도가 제일 높은 쪽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질소 원자 고리 내부에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하고 여기도 아닐린 타입으로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는 뭐가 더 염기도가 높다고 보셔야 되냐면 이쪽 편이 염기도가 더 높아요. 왜냐하면 아닐린 타입의 질소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은 벤젠고리 쪽으로 전자를 많이 뺏기죠. 전자의 비편제화 효과라고 부르는 효과로 인해서 벤젠고리 쪽으로 전자 밀도가 많이 쏠려 있게 됩니다. 더욱이 이쪽에 벤젠고리 내부 쪽에 질소 원자가 존재하는 이거 피리딘 형태잖아요. 피린 형태는 질소 원자 전자를 끄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소 원자, 이쪽에 질소 원자의 비공전성이 그 전자 밀도가 벤젠고리 쪽으로 쏠리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쪽에 질소 원자의 염기도가 더 큽니다. 자, B번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질소 원자. 이것도 질소 원자죠.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는 뭐 앞쪽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여기 질소 원자는 앞쪽 편처럼 아닐린 타입이 아니잖아요. 알키라민이잖아. 그죠? 알키라민인데 질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알키가 전자를 3개 밀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높아요. 그리고 혼성화를 봐도 여기는 질소 원자가 sp3 혼성이고 여기는 sp2 혼성 오비탈이 존재하잖아요. 당연히 sp3 혼성 오비탈의 크기가 더 크고 그 큰 오비탈의 비원자에서 존재하면은 질소 원자 핵 쪽으로 덜 당겨지게 되겠죠. 오비탈의 크기가 크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질소 원자 쪽에 전자 밀도가 더 높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이쪽 편의 염기도가 더 큽니다. 자, 10번을 보시면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 딱 봐도 여기가 제일 높은 거 확인할 수 있죠. 아닐린 타입이니까 벤젠고리 쪽으로 많이 쏠릴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염기도가 제일 낮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알키라민이고, 이쪽에 방향적 고리 쪽에 영향도 없고, sp3 혼성 오비탈의 비곤자성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염기도가 제일 큽니다.